자, 소유권 합니다. 소유권은 기본 이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아주 중요하죠. 10년간 보면 한 30문제 정도. 자, 여기서 소유권에서 이제 나오는 게 상린관계가 일단 하나 나오죠. 상린관계에서는 조문 몇 개 있어요. 나오는 거. 그 조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주의투지 토익권이라는 걸 꼭 정리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소유권 취득과 관련된 취득시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부합이라는 게 나옵니다. 부합. 취득시효하고 부합. 그리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물권법 총론에서부터 쭉 봐봤죠. 물권적 청권이 있었고, 점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있었고, 이제 그거하고 소유권에 기초한 물권적 청권이 하나 더 붙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소유라는 게 나오고요. 공동소유 중에 특히 공유가 나옵니다.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은 느닷없이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법상 주의 의무라는 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무가 있어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주 의무 중에서 이게 훨씬 강한 주 의무예요. 이건 정말 조심조심해라 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그냥 설렁설렁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하고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는 당연히 누가 하는 거예요? 소유자겠죠. 반면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는 타인 물건을 점유하는 자들에게 부과를 합니다. 남의 물건이니까 조금 더 조심조심 다뤄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결국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 소유자. 그래서 일본은 왜 이런 문제를 왜 냈는지, 우리 시험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와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를 구별하는 거, 이건 우리 시험법이 바깥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왜 냈는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29에서 낸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남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들. 그래서 유치권에 가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유치해라, 이렇게 아예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온 적이 있다. 간단히 이렇게도 나올 수 있구나, 그렇게 한번 확인하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문제가 나올지. 1번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뭐라 그랬죠? 공유로 추정. 근데 2번은 토지 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자연히 흘러내려오는 물. 자, 토지가요 이렇게 경사면이야. 갑소유 땅이고 을소유 땅이야. 이렇게 흘러내려. 이거 갑이가 막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10년 동안 한 번 나왔다. 몰라도 된다. 3번, 토지 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그렇죠. 이렇게. 이게 처마물이 여기 낙하.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처마가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적당한 시설을 해야 된다. 4번, 건물을 축조하면은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그 건물의 가장 돌출된 부분까지 반 미터 이상을 띄워라. 옳은 질문이고요. 5번, 토지 경계에 담이 없어. 그래서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때 당연히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당사자는 협력해야 되겠죠. 의무가 없다? 있습니다. 공동비용으로 담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5번이 틀렸죠. 5번이 틀렸고, 여기서 알아둬야 될 지문은 1번, 4번, 5번 정도입니다. 2번, 3번은 몰라도 됩니다. 한번 이렇게 보고, 이런 지문도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1, 4, 5 세 가지 정도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3번, 상린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보라라. 1번, 서로 인접한 토지의 통상의 경표라고 되어 있죠. 통상의 경표. 자, 이걸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은 절반씩 부담한다고 그랬죠. 반면에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한다 그랬죠. 그런데 측량 비용을 제외한 설치 비용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부담해야 돼요? 면적 비례가 아니고요. 절반씩 부담해야 되죠. 그러니까 3번이 답이 되죠. 1번이 답이 되죠. 2번 갑과 을이 공유하는 땅이 갑의 토지와 을의 토지로 분할됨으로써 갑의 토지가 공로에 통하지 못하게 됐다. 즉 맹지가 됐다. 갑과 을이 공유하던 땅이 있었고요. 갑을이 공로가 이렇게 접해 있었어요. 근데 갑과 을이 이 공유 땅을 분할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 갑이 취득한 부분이 맹지가 됐어요. 이럴 때 갑은 당사자, 직접 당사자 소유 토지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무상입니다. 220조.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있게 됩니다. 2번입니다.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3번. 보통 통상회용 배표는 공동비용으로 설치한다 그랬죠. 반면에 자기 비용으로 양호하게, 통상경제표보다 양호하게,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방화벽 또는 특수시설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토지 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토지 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할 때 이웃 토지 소유자에게 보상하고 남아도는 물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몰라도 됩니다. 자, 1번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2번은 조금 이따 볼 건데 중요하고요. 3번 정도도 기억해야 되지만 4번은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자, 5번. 지상권자는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 경계나 그 근방에서 건물을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이웃 토지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상린관계 있는 인지사용 정권이에요. 몰라도 됩니다. 이런 게 있구나.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됩니다. 3번 문제도 1, 2, 3번 정도 확인하시고 그 안에 답이 있습니다. 아까 2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알아둬야 될 내용에서 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마찬가지고 3번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나오는 이런 지문들 이런 거 꼭 알고 있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봤던 주의투지 통행권 관련된 거. 자, 3번에 주의투지 통행권, 3번에 2번. 주의투지 통행권은 두 종류가 있어요. 219조하고 220조. 219조가 원칙이고요. 유상입니다. 통행료 지급해야 돼요. 반면에 220조는 예외입니다. 무상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무상이냐? 공유 토지를 분할을 했어요. 분할을 함으로써 맹지가 생겨요. 그럴 때 다른 분할자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보상 의무가 없죠. 또 하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일부를 팔았어요. 일부를. 그래서 또 맹지가 생겼어. 그럴 때도 그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의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220조는 무상통행권이고요. 이 무상통행권은 그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을 이해해보면요. 각각이 공유하던 땅이 있고 공로가 이렇게 접해 있는데 이 땅을 이렇게 나눴어요. 분할. 그랬더니 그 결과 맹지가 생겼어요. 이때 갑은 직접 분할 당사자 사이의 땅을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갑이 땅을 갖고 있었고 역시 공로가 이렇게 접해 있는데 갑이 땅을 쪼개가지고 일부를 을한테 팔았어요. 그래서 갑 소유 땅이 또 맹지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갑은 을 소유 땅을 또다시 통행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꼭 확인하셔야 될 것은요. 이 무상통행권은요. 갑을 요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는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만에 하나 요 상황에서 의 땅을 병한테 팔아버렸다 여기를. 그럼 갑병은 직접 당사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다시 유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상통행권 안 됩니다. 이렇게 220조 무상통행권을 먼저 확인했어요. 요 정도 판례는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자, 4번. 주의토지 통행권을 포함하여 상린관계 관련된 거. 1번. 인접지 수목골이라고 되어 있죠. 목근이죠. 목근은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한다고 그랬고요. 목근은 임의로 제거한다고 그랬습니다. 2번. 주의토지 통행권자가 통로 개설 및
유지 비용을 부담한다 그랬고요. 3번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투지 통행권에 기초한 통행에 방해되는 담장 설치하면 안 되죠. 만약에 그걸 설치했다면 그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4번 경계에 설치된 담이 상린자 공유입니다. 공유지만 분할 못한다 그랬죠. 경계표는 담은. 5번 경계선 부근 건축 시 경계로부터 반 미터를 띄우라 그랬어요. 만약에 반 미터를 띄우지 않고 경계 바짝 붙여서 건물을 짓고 있다면 인접지 소유자가 철거를 청구할 수 있었어요. 다만 공사 착수 1년이 지나버리거나 또는 아직 1년이 안 됐지만 건물이 이미 완성이 되어버렸다면 그때는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할 수가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자, 5번에 보니까 건물이 이미 완성됐다고 되어 있죠. 그럼 더 이상 철거는 청구하지 못하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출제됐던 것들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서 제가 이건 몰라도 됩니다 하는 건 몰라도 됩니다. 자, 5번. 자, 주의토지 토행권이 나왔습니다. 1번 주의토지 토행권자는 담장 같은 축조물이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철거하라! 청구할 수 있죠. 2번 토지 분할로 공유 토지 분할이 되겠죠. 공유 토지 분할로 무상통행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그 분할 토지의 소유자가 토지를 팔았다. 공유 토지가 있었고요. 이걸 분할을 했어요. 그리고 왼쪽은 갑이 소유권을 지켰는데 맹지야. 그럼 간 을소유 땅을 무상통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갑이 그 땅을 파는 경우죠. 양도. 그럼 이 양수인에게도 무상통행권 인정되는 거 안 된다 그랬죠. 무상으로 당사자, 직접 당사자 사이에서 인정된다 그랬으니까 그 상태 땅을 산 병에게는 무상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3번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지만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주의 토지를 통행하는 게 더 편리해. 자,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지요. 3번이 틀렸고요. 한번 틀렸고요. 아까 1번은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오고 틀린 거군요. 그래서 2번이 옳은 지문이네요. 4번 기존 통로가 있어. 근데 그게 토지 이용에 부적합해서 실제 통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어. 그럴 때 통행권 인정 된다 그랬죠. 된다.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되더라도 그래서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뭔 개소리예요. 토지에 접하는 공로가 개설이 됨으로써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면 소멸한다 그랬죠. 소멸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2번.